예, 그 3편에서는 주제 2번, 3.1운동과 그 학생 YMCA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영상을 두 개로 좀 나눠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편에서는 그 1905년부터 1914년도까지 대략 그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어지면서 학생 YMCA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조선기독교 연합회 창립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백오인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 YMCA와 YMCA 운동, 그 3.1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YMCA와 3.1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보통 그 교수님 논문을 보면, 그 YMCA 학생운동이 28 독립선언이나 3.1 운동의 그 확산에 음, 기여가 아니라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음, 말씀을 음, 주시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학생 YMCA가 3.1 독립운동에 어떤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한 아주 일대 사건이었죠. 이, 이 과정이 동경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과정에 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에, 제1번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의 존재죠. 어, 이 동경 조선 YMCA가 당시 동경 유학생들의 공론장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 바로 이제 그 인적인 네트워크, 동경 조선 YMCA의 인적 네트워크가 28 독립선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선언의 장소도 YMCA 강당이잖아요. 동경 조선 YMCA 강당.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동경 조선 YMCA 역시도 유학생 음,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3.1 운동, 그러니까 28 독립운동을 일구어낸 터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YMCA 운동의 어떤 출발을 보면 계속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공론장이에요. 음, 그렇다면 이제 동경 조선 YMCA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이제 한성 감옥의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다가 러일 전쟁 이후에 풀려나서 YMCA의 항성 기독교 청년회 집단 가입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정식 선생이에요. 이 김정식 선생은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음, 동경의 유학생 사회를 조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동경조선 YMCA를 만드는 그 3파 노릇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동경조선 YMCA는 유학생 사회 공론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28 독립선언이 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28 독립선언과 YMCA의 관계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3.1 운동과의 관련 속에서는 나는 이제 학생 YMCA의 존재에 주목해야 된다. 어, 그 3.1 운동 하면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만세 시위 운동으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빼놔 빼놔서는 안 될 존재가 학생단이라는 존재예요. 바로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독립선언식이 두 군데서 서울에서 거행돼요. 한 군데는 민족대표 33인이 참석한 속에서 태화관, 음. 지금 그 종로 YMCA 뒤편에 있는 태화 빌딩 자리가 거기죠. 거기가 감리교 지금 그 건물이죠. 태화관. 그렇죠. 예, 예, 감리교 예.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리집, 음, 요정이었죠. 음,
손병희의 단골 요리집이 이제 그 당시 태화관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음. 지, 독립선언식을. 지금 탁골공원. 예. 네, 탁골공원, 음, 파고다 음,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예. 사전 모임을 갔거든요. 음, 민족 대표, 서울에 올라온 민족 대표들이 손병희의 집에서 사전 모임을 갔는데, 이, 파고다 공원에서 그러니까 독립선언식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청년 학생들이 좀 흥분하면은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립선언의 어떤 대의가 손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어, 전날, 장소를 실내 공간으로 옮기는데, 음, 마침 이제 손병희가 자기 단골 요리집인 태화관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청년 학생들은 이제 그 대중동원, 뭐 독립선언서 배포,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파고다원에 모였는데 민족 대표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날 장소를 옮겼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학생단이 가서 어 파고다원으로 와달라. 근데 민족 대표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음, 박희도나 이갑성이라도 보내달라. 음, 근데 마침 박희도, 이갑성은 저기 밖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뭐 미국 공사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대표들이 파우다원에서 같은 2시에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독립선언식이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식으로만 그쳤으면 이거는 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학생단이 주도하는 독립선언식이 거행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세 시위, 시가 행진을 하면서 만세 시위를 하면서 3.1 운동이 거족적이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파고다 공원에서의 3.1 독립선언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이 가능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지점에서 3.1 운동 과정에서 학생단의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러면 이 학생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 이제 바로 그 바탕에 한국 학생 YMCA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유일한 학생운동 단체, 학생단체가 학생 YMCA였어요. 앞서 얘기한 하령회라고 하는 전국 대회를 통해서 결집을 하면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던 학생 YMCA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단 조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 지점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학생 YMCA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삼일운동과 학생단 또 학생 YMCA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독립선언이 기성 소위 민족적 지도자라고 불리어지는 기성세대들은 태화관에서 하고 네, 또 그 선언 발표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잡혀갔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네. 그렇죠. 전화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금의 종로위가 그 탁골공원에서 네, 학생들의 그 독립선언 발표가 있고 만세 시위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3.1운동의 계기가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런 학생단 운동이 만들어지는 그 원동력이 이제 학생 YMCA를 전국 조직인 그 학생 YMC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학생단이란 운동의 학생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음, 학생단을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도교, 기독교, 불교 대표로 이루어진 민족 대표와 더불어서 예, 3.1운동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존재가 학생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학생단이 실질적으로 파고다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 시위를 주도하면서 3.1운동의 대중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요. 어, 이 학생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출발이요. YMCA 회원 모집 운동에서 출발해요. 좀 흥미롭죠? YMCA, 요즘도 YMCA 회원 모집 운동, 이게 그렇죠. 1년에 정해진 기간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YMCA 회원 모집 운동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1919년 1월 27일 날, 종로상가에 가면은 지금 그 국일관인가 있죠? 예, 어, 국일관 그 뒤쪽에 이제 에, 대관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종로상가에 대관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YMCA 황성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 중앙 YMC지 중앙 YMCA 간사였던 박희도가 서울 시내 주요 전문 학교에 학생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회식 자리를 마련해요. 이 회식의 명목이 뭐냐면 YMCA의 회원 확대 운동. 회원 모집 캠페인을 그 예, 과정에서 이제 학생 리더들이 모인 가장한 게 거죠. 아니라 예, 실제로 그래요? 아, 실질적으로 회원 모집 운동의 일환으로 음, 서울 시내의 주요 전문학교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급 학생들을 이제 대관원에 모아놓고 회원 모집 운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명목으로는 회원 모집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대화 주제가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외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독립운동의 어떤 조짐이 감지되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죠. 학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학생들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그때 개진이 되면서 그 대관하는 모임에서 학생 차원의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토론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학생단 결성의 어떤 단초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만 해도 그 추진론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좀 신중론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중론과 적극 추진론 이 의견이 좀 나눠져서 좀 더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문학회 학생 지도자 중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김원벽이었어요. 김원벽은 연희 전문 학생이었고 연희 전문 학생 YMCA의 그렇죠. 창립회장인가 그래요. 어, 이제 승동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김원벽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선 가장 신망이 높은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김원벽이 이제 처음에는 신중론을 핀 거죠. 아직 너무 섣부른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원벽이 굉장히 숙고에 들어가고요. 그런 속에서 주변에서 이제 막 김원벽을 설득하고 이런 속에서 드디어 김원벽도 그럼 독립운동 추진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을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제 김원벽, 그러니까 연희 전문의 김원벽, 보성법률상업, 오늘날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기덕, 그다음에 경성의전의 한의건,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뭉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세브란스 의전의 이용설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학생 운동의 지도부가 결성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학생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리는 단체가 조직된 거죠. 그러면 예, 예, 그러면 학생단이라는 어떤 저기 조직적 실체가 있는 겁니까? 무슨 강령이 있다든가 뭐 이런 뭐 어, 아니면 이제 후세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세력을 학생 세력을 그냥 학생단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건지. 어, 그러니까 학생단이라는 음, 이름은 나중에 네이밍이 된 야, 거고, 야,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강령 뭐 이런 걸 가진 음, 단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부진을,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구성한 거죠. 음, 학생운동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독립운동을 어,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이게 이제 학생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목단체 수준은 아니고 독립운동 음, 추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태스크포스, 음, 전문학교, 그러니까 각 학교별 대표를 다 지정하고 그네들이 모여서 간부회를 열었으니까, 간부회의를 열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학생 독립운동 태스크포스 개념으로 음. 학생단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학생단이 만들어지는 조직적 기반을 쭉 보면 우선 학생 YMC가 가장 중요한 조직 기반이 되죠. 우선 출발부터 YMC 학생 대상의 YMC 회원 모집 운동에서 모임 자체가 마련됐고, 그런 뒤에 학생단이 간부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학생 YMC의 지도자들이 대거 여기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어, 다른 전문학교는 몇몇 지도자만 음, 참석했는데 조직적으로 학생단에 참여한 데가 연희 전문 아니,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었어요. 음, 연희 전문은 이제 그 김원벽이라는 선배가, 전 회장이 중심이 돼서 그 연희 전문 학생 YMC 조직 전체가 학생단에 사실은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고, 세브란스 의전도 이용설이 전 회장이에요. 현 회장이에요. 전 회장인 이용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 YMCA가 이제 조직적으로 학생단에 가맹을 해요. 가입을 해요. 그 밖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제 뭐 경성의전에서 이제 한의건이 참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성법률상업에서는 강기덕이 참석하는데, 이네들의 또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한의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할 인물인데, 한의건은요 나중에 조선공산당의 일원가고, 중국으로 망명해서도 그 중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에, 중국에 가서는 이철부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음, 했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모스크바 유학파 중심으로 해서 막 폭동 노선, 뭐 극좌 편향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중국 공산주의 운동사 안에서 이제 그런 논쟁을 일으켜서 이 대중 노선의 음,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의 주장을 철부 노선이라고, 중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도 철부 노선, 이철부의 노선, 철부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모택동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그런 대중 노선에 기초한 공산주의 운동을 펴나갈 때 그
일종의 세례요한 같은 존재로서 이 이철부를 바라보고 그 인물이 다름 아닌 한의건이었어요. 근데 한의건의 공적인 생애가 3.1운동에서 출발하는데 한의건은 그 당시 경성의전 학생이면서 또 기독교인이고 그러면서 YMCA하고 관계도 맺었고 이 사람이 한경도 출신이거든요. 이 한경도 평안도 출신이 서울에 그 당시 서북학생 친목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친목 조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서북학생 친목회의 간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의건은 YMCA 서북학생 친목회 양쪽에 다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 강기덕 고성법률사업학계의 강기덕은 YMCA 관련은 별로 없는데 이제 서북학생 친목회의 리더로서 이제 대관원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 사람도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윤자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전수학교 학생인데 그게 나중에 경성 법학전문학교로 바뀌는 그 윤자영이라는 인물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학생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조직되는데 배후의 조직이 하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이 학생 YMCA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강기덕, 한의권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서북학생 친목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윤자영, 그다음에 그 당시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 YMCA 회장이 배동석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도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떤 그룹핑이 되냐면 교남 학생 군함. 친목회. 대구 그쪽 교남 학생 친목회. 그러니까 학생 YMCA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서북 학생 친목회, 교남 학생 친목회가 결합하는 이 형식으로 해서 학생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네들은 이제 그런 학생단을 기초로 해서 처음에는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때 천도교 측하고 기독교 측의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학생단 역시도 독자적인 독립운동 계획을 미루고 어, 결국은 3.1운동 과정에 이제 독립선언서 배포, 대중동원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정된 건데 3월 1일 날 그런 시위가 있고 나서 며칠 뒤인 3월 5일에 학생단 독자적인 또 만세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3.1운동 과정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학생 YMCA라는 조직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1운동의 실질적인 그 만세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역할,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주셨고, 거기에 그 청년들이 이제 그 학생 YMCA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생 YMCA가 이렇게 좀 코디네이터를 하는 역할을 네, 이제 박기도가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 네, 주시면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의 학생 그룹이 이제 주요하게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대구 교남 지역의 이제 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 이게 뭐 리더십 때 이게 뭐 중복은 되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세 지역 그리고 학생 YMCA 아니, 서울, 뭐 경기 예. 이쪽은 크게 주목이 안 되는 게 그냥 학생 YMCA로 아 포괄돼요. 그런데 그렇죠. 예. 학생 YMCA로 포괄되는데 김원벽도 따지고 보면 황해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건 아 그래서 어, 예.
뭐, 그렇게 네. 하고 대학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경성의전 뭐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서울대 의대 전신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경성의전하고 예, 예,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예, 합쳐져서 서울대 예, 의대가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고대의 전신 그리고 네, 연대의 전신, 연대 네, 그 세브란스 그 연대 의대 전신 뭐 이런 그룹들이 네, 이제 학생단의 리더십들을 주요하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그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때 1919년도에 28 독립선언이나 3.1운동 이런 게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무호독립선언 이런 이렇게 좀 흐름들이 이제 크게 보면 무호독립도 해가지고 3.1운동까지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런 그 3.1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랄까요?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까 이제 파리 강화회나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왜 이 시점에 이런 독립선언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음, 그것이 무독립선언서부터 이제 3.1 독립선언서까지의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해하고 있는 게 무호독립선언서라는 말은 틀려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3.1운동 이후에 네. 그 만주 쪽에 대종교인들이 중심이 음, 돼서 발표된 독립선언문, 우리가 흔히 무호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음, 대한독립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예,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왜 이 3.1운동이 하필 이 1919년 초에 일어났느냐? 이거는 결정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그러니까 1918년 11월에 종전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후 세계 질서를 의 판을 새롭게 짜는 일이 남았고 그때 파리 강화회의가 그런 일을 위해서 모이고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후에 세계 질서 재편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민족 자결주의를 내걸은 거죠. 물론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도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 대상이 패전국의 식민지에 국한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승전국의 식민지까지 민족 자결 원칙을 적용한다?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승전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자결 원칙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민족 자결 원칙에 음. 입각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이거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당이 조직되고 중국 상해에서 거기서 이제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고 그리고 이 신한청년당에서 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면서 뭐 국내, 러시아, 일본 이런 데도 사람들을 파견해서 뭔가 이 세계의 세계 사람들의 눈을 끌 만한 뭔가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보여줄 뭔가의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세계 정세를 보는 사람들은 심심상인으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이 한국 독립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을 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질문 전에 하나 또 좀 말씀 구하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이제 28
독립선언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1번 항구가입시에 실제 공간만 빌려준 거 아니냐. 라는 어, 그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1906년도에 이제 제1번 항구가입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3년 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황성기독교 청년회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쪽도 그 한국 내에서도 그 YMCA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왜 만들자마자 바로 한 3년 후에 제1번 한국 IMC를 만들려고 유학생 조직들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는지 여부 하나 하고 또 28 독립선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제1번 한국 IMC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20세기, 그러니까 식민지 피압반 민족의 음, 역사에서 20세기는 유학생의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유학생이 민족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시기예요. 음, 그 대략 보면 1908년에 나온 일본의 나츠메 소세키의 산시로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1900년대의 일본 도쿄의 풍경이 1920년대 후반에 그 염삼섭의 3대에서 그리고 있는 1920년대 후반의 서울 풍경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과 동경, 도쿄 사이에는 한 20년의 발전의 시차가 있는 거죠. 근데 유학생이라는 게 먼저 20년 뒤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한국의 20년 뒤를 미리 체험하고 그걸 딱 체험하고 돌아오면은 뭐가 보여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네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970년대 강문규 총무가 연맹 총무로 부임을 해서 시민운동의 어떤 토대를 놓잖아요. 그거는 그 이전에 뭐 WSCF니 뭐니 해갖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유럽에 뭐 이런 데서 생활을 하면서 유럽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 한국 사회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런 시민운동의 토대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SNS 뭐 정보화 혁명 이런 속에서 그런 시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시차가 2, 30년 이상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2, 30년 앞을 미리 음, 선진국에 가서 체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후에 민족 지도자로서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유학생의 존재가 굉장히 20세기 그 식민지 피압방 민족의 역사에서는 유학생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 30년 앞을 내다보는데 그냥 그것도 막연하게 내다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민족의 장래 지도자로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하죠. 뭐 중국의 손문도 미국 유학하고 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안창호도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시민의 운동 당시부터 민족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고요. 이승만도 그렇고 뭐 어느 곳에서나 그래요. 그런 지점에서 이 유학생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민족의 장래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유학생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황성기독교 청년의 지도부들은 인식한 거고 그런 속에서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의 개척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소만 28 독립선언 장소만 빌려준 거 아니냐? 28 독립선언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세계 정세에 관한 토론을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준비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그 28 독립선언으로 가는 각종 토론회가 동경조선 IMC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28 독립선언으로 가는 음, 공론 형성의 장이 동경조선 IMC였고 뿐만 아니라 어, 그 당시에 그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이 인적으로도 동경조선 YMCA의 회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의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의 공론장으로서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28 독립선언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식 선생도 그 저일본 한국 IMC 이사장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이 미국 이민간 분들이 예, 생존을 위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음, 모든 정보나 모든 게 오가고 일본에서도 음, 이 동경에 그 가면은 무슨 그 유학생 감독관 뭐 이런 감독 부서는 있었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공론장으로서 마련된 거는 동경조선 IMC가 그 당시에는 거의 유일했으니까 음, 음, 이제 그 뒤에 이제 친목회 만들어지고 조선 유학생회가 만들어지는데 유학생회와 어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음. 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경의 유학생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겠죠. 예, 그 이제 그 식민지 과정에서의 유학생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질문으로 좀 이렇게 흐름으로 좀 들어가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또 논문에도 보면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학생화임스의 간사였던 박기도와 이갑성은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학생단 대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족 대표 33인의 연령을 보면요, 대개가 40대, 50대예요. 음, 그런데 30대 초반이 3명 있어. 그러니까 31살 뭐 2살 뭐 요 사람들이 이제 에, 아, 3명, 4명. 뭐 하여튼 그 중에 이제 그 박희도 그다음에 이갑성 그리고 또 김창준, 박동환 이런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 쪽 라인에서 온 거고 박희도, 이갑성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민족 대표 33인에 예외적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의 역할도 그렇고 모두 학생 대표 역할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박희도는 YMCA 간사, 중앙 YMCA 간사를 했는데 그 전에 뭐 이제 연희 전문 기숙사 학감도 하고 뭐 하면서 연희 전문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 속에서 박희도, 김원벽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박희도와 그 연희 전문 기도학생회 회장 출신의 김원벽 사이에 이 라인이 일찍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갑성도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원래 에, 세브란스 의전 학생이었어요. 세브란스 의전 학생 YMCA의 멤버로 활동을 하고 하다가 뭐 무슨 형편이 가정 형편 때문이 뭔지 세브란스 병원에 재약 주임으로 가요.
어,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 YMCA 출신이에요. 이갑성 자체가. 그런 속에서 이갑성하고 또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냐면 세브란스 의전 학생 YMCA의 저 지도자, 굳건한 지도자가 이용설 선생이거든요. 해방 후에 뭐 미군 영화에서 보건부장도 하고 했던 그 이용설하고 이갑성 이용설 라인. 음, 그러니까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단이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독립운동이 일원화됐으니까 여기에 합류해라. 그 뒤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는 지침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음, 음, 박희도 김원병 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갑성 이용설 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희도 이갑성 두 사람이 학생당과 그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독립운동 보류하고 3.1운동 과정에 독립선언서 배포 대중동원 책임 맡아서 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하고 이 과정의 각종 세세한 지침들이 박희도 김원병 라인을 통해서 학생단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갑성은 또 33인 중에서 독립선언서 배포를 특별히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갑성 이용설 라인을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쭉 배포되는 작업이 이감성 이용설 라인, 세브란스 이전 라인 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연희 전문 학생 YMC의 라인, 박희도, 뭔가, 김원벽, 그다음에 세브란스 의전 학생 YMC의 라인, 이갑성, 이용석, 요 라인을 통해서 학생단 독립운동이 민족 대표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누누이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대표 플러스 학생단을 통해서 점화된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엄밀히 말해서 박희도 이갑성 기독교 대표지만 학생단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걸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 학생단이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 준비하다 민족 대표들이 업사이드 트랙 해갖고 태화관으로 쑥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을 파악하고 가서 민족 대표들이 파고다공원 와서 독립선언식을 주관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민족 대표들이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박희도 이갑성만이라도 대표로 오게 해달라. 그 자리에 없어서 이제 못 갔지만 박희도 이갑성만이라도 보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그네들은 학생단 자체에서도 그네들은 학생단을 대표하는 민족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또 이제 지금 탑골공원이 파고다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게 지금 누누이 말씀하셨던 김원벽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아니요, 낭독했다고 아니요. 아닙니까? 어, 그 그거는 아직도 뭐 저기 예. 경신학교에 뭐 정 누군가가 음.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어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아,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래서 아,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이 어떻게 거행되었는지에 대한 실상은 다 카더라만 난무하고 실상은 그렇습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예. 밝혀진 바가 없고요. 어쨌든 예. 그 과정을 학생들이 음. 주도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 예. 독립선언식 이후에 가두 행진을 하면서 만세 시위로 발전했다. 음. 이 정도만 적어야지 그 디테일은 아직도 카더라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작부하신 그 김용복 박사님께서는 그 3.1운동 관련해서 학생들, 지금 그 교수님과 같이 이제 학생들, 청년들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음. 그 파고다 공원에서 3.1 독립선언 낭독한 게 김원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여쭤본 겁니다. 오버하시고, 아니, 그거는 뭐냐면요. 예. 그 학생단에 음. 간부회가 꾸려지는데 학생단 간부회에 투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도 연고전을 했는데 예. 연희전문의 김원벽하고 음. 보성법률상업의 강기덕 아, 그 이 두 사람이 학생 투톱이에요. 독립운동에 연고전을 했구나. 예, 예. 그래서 음. 그 투톱이 음. 3월 2일 만세 시위 이후에 3월 5일 날 서울역 앞에서 한 10,000명의 군중이 참석한 속에서 학생단 자체 시위를 할 음. 때 이거를 김원벽 그다음에 강기덕이 이끌어요. 주도해서 이끌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음. 이게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은 하고 일진 대표 김원벽 강기덕 그다음에 이진 대표 이용설 뭐 윤자영 그다음에 뭐 한의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 학생단은 그 김원벽, 강기덕 투톱이고 그 뒤에 그 뭐예요 링커 역할을 하네 볼배급을 맡는 음. 허리 역할을 맡은 게 이제 한의건이고 음. 음. 그 뒤에 이제 바로 수비형 미들필더로 배치되는 게 이제 이용설 뭐 윤자영 요 구도로 이제 움직였죠. 예. 이제 시간이 또 좀 예정했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좀 보강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 YMCA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을 이제 설명을 예, 주셨는데, 그때 당대 이제 YMCA 리더들이었던 그 이상재 선생이나 등등 해서의 이들의 인식은 또 무엇이었는지 또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는 뭐 이제 다음 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해주시는 걸로 좀 남겨놓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1919년도 3.1운동을 통해서 학생 YMCA가 전국적인 그 음, 조직망을 갖추고 이제 학생단 독립운동을 했는데 음, 이게 이제 그 1920년도에 한국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학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학생대회 가 음,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학생화 MC가 산파 역할을 했다라고 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도 좀 한번 마무리 주제로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 3.1운동의 대중화에 학생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학생단 조직의 삼파 노릇을 한 게 학생 YMC였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그 3.1운동을 통해서 축적된 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학생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1920년에 결성된 조선학생대회예요. 근데 이 조선학생대회는 인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학생 YMC 운동에 음.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선 학생 조선학생대회의 초대 회장이 누구냐면 한글학자로 유명한 김윤경 선생이에요. 이 김윤경 선생이 그 당시에 연희 전문 학생 YMC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연희 전문 학생 YMC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선학생대회 회장을 김인경 선생이 맡고 부회장인 김찬두도 세브란스 의전 학생 YMC 그 다음에 창립대회 진행을 맡고 뭐 했던 인물 김성국이라는 인물도 세브란스 의전 학생 YMC 회원으로 3.1운동 당시에 그 승동교회 음.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숨겨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YMCA의 지도력들이, 학생 YMCA 지도력들이 조선학생대의 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 체계, 조선학생대의 조직 체계가 보면요. 학생 YMCA 조직 체계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학생 YMC가 그러니까 YMCA 운동 자체가 덕지체 사교 이 사중 목적 사업, 뭐 포폴드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YMCA는 덕육부가 있고 지육부가 있고 체육부가 있고 단체 생활 훈련을 하는 사교부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 부서인데 조선 학생대의 조직을 딱 보면 똑같아요. 덕육, 지육, 체육, 사교. 그다음에 거기서 표방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학생 YMC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점에서 어, 전국적 규모의 한국 최초의 학생운동단체인 조선학생 대회 역시도 학생 YMCA를 모체로 내지는 3파 역할을 하면서 출발했다라는 음.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조선학생 대회라는 학생 단체에 YMCA 이외에 참여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당연히 조선학생대회니까 음, 대중적인 각 학교에서 다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내 얘기는 음, YMCA만으로 학생대회를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예, 세팅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 음, 학생대회 세팅을 YMCA 학생 YMCA 지도부가 그 세팅을 담당하고 그 조직 체계와 꼴을 갖추는데도 다 학생 YMCA의 경험을 그대로 녹여서 음, 이렇게 세팅을 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어쨌든 그 학생운동, 학생단체의 전국적 규모로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 조선학생 대회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이나 리더십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회가 그 삼파역 좀 이렇게 리더 역할을 네.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조선학생 대회를 만들게 된 그 필요성이랄까 그들이 주장하는 왜냐하면 19년도에 3.1운동을 음, 이렇게 학생세 주도 세력이 학생단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일제 탄압이나 이런 게 이게 좀 더 이렇게 노골화되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리더십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제 밖으로 이제 만주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했던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서 학생 조직을 만들려고 전국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1910년대는 일제 무단 통치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어요. 3.1운동 이후에 음, 일본은 통치 방침을 바꿔서 문화 통치로 예, 전환을 하면서 유화 정책을 펴나가죠. 그런 속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열린 공간이 생겼는데 이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대중화하고 음, 그 대중화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하고 신문화를 보급하고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그런 유화 국면, 열린 공간 속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음, 그리고 그런 단체를 배경으로 해서 또 공론장이 형성되고 요게 이제 문화 통치하에서 비로소 이제 그런 공론장이 형성되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뭐 예, 기밀 결사로 지하 운동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다 그 운동이 힘 있게 나가려면 대중과 더불어 나가야 할 때 음, 그 운동이 힘 있게 나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예, 예,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이 감사합니다.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좀 대략 예정했던 시간이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3.1운동과 학생화 MC라는 주제를 가지고 1905
10년부터 5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이렇게 대략 한 10여 년의 기간을 이렇게 좀 학생 YMCA를 중심으로 그 독립 3.1 운동을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과 학생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학생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대의 그 Y 리더십들이 가졌던 3.1 운동에 대한 견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좀 주제로 좀 잡고 있는 게 1920년대 민족운동과 YMCA라는 네, 주제인데요. 그 시작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좀 짧게 그 뭐 보충하거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도 좀 같이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좋아할 건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3.1 운동 이후에 예, 울산장려 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 과정에 이제 YMCA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갔는가 하는 예,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첫 그 주제로 했던 것들 두 표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위에 같이 이렇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안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말씀 나눠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